마케팅에 진짜가 나타났다.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과 마케팅밖에 모르는 남자 바보 민진호.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밖에 모르는 바보 민진호입니다. 팟캐스트 제11회 오늘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입니다. 이야, 벌써 10일이네요. 벌써 10일이에요. 빠르네요. 세계를 석권한 할리우드 영화계 거장들이 반드시 도입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비법이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네. 예. 지난주 반응 소개하자면 굉장히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멋졌어요. 바보님 헤어스타일이 훨 좋아졌어요. 거꾸로 나이 들어가는 듯해요. 요즘 젊어졌어요. 요거 아무래도 심었어. 근데 많이 심어요. 그리고 황금호두 과자 SNS 올린 후 다른 사람이 경품 받는 거 정말 탁월합니다. 제 아이디어. 2배 이상 효과가 날 듯해요. 이 바보의 아이디어. 밴드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구독해서 계속 시청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역시 겁나 많이 배워갑니다. 예. 등등등.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주시는 댓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 예. 스토리텔링 마케팅인데요. 예. 스토리 막강하죠. 저는 스토리텔링. 모든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사실은요. 특히 중요시 여기는 것 저는 같아요. 굉장히, 왜냐면 이런 어떤 스토리, 사람들마다 개인의 스토리가 있고, 기업 스토리가 있고, 창업 스토리가 있고,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네. 스토리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 그 김종화 대표님, 김종화 과자 공방이죠? 네. 브랜드 네이밍을 바꿨는데,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저희가 김종화 대표님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뛰어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런 현란한 뭐 기술이라든가 정말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 스토리텔링의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렇죠. 박수도 치고 감동도 했는데 그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기법이 바로 그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쓰고 있다는 그 기법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그거 공개할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단 매출이 올랐어요. 예, 매출이 올랐고 또 요번에 우리가 방문했잖아요. 예.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이따 그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면세점에 공항 면세점에까지 납품을 하게 되신 그런 쾌거를 올리셨죠. 정말 막 전화를 받기 너무나 너무 주문이 많이 와가지고 뭐 대기업이고 뭐 너무 그래서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 뭐 물론 스토리텔링 하나에 의해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기폭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더 큰 변화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얻었던 매출 증대라는 효과 그리고 또 다른 효과를 보자면 고객과 신뢰감이죠. 공감대, 신뢰감이 굉장히 끈끈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이 그 호두과자라든가 과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음식이니까 아무래도 의심을 하잖아요. 예민하죠. 예민하죠. 주문하기 전에 예. 확인해야 되죠. 예, 이게 정말로 괜찮은가에 대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일일이 전화로 다 확인하면 예. 다 대응해야 되고 했는데 이 스토리텔링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로는 그냥 주문 믿고 바로 신뢰하고 계좌로 바로 이체, 예. 카드 결제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스토리텔링 그만큼 예, 막강하죠. 강력하죠. 근데 전에는 그냥 여기 김종환 대표님도 호두과자만 열심히 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천년. 네, 천년초가 천년초. 들어간 호두과자. 예. 계속 이거만 알리다가 창업자 이제 예, 스토리텔링을 공개했는데 이 시나리오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어떤 인간이 만든 호두과자라면 정말 믿고 살 수 네. 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을 쓰는 그 시나리오 네. 기법에 대해서도 공개를 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적인 그 맥주 회사, 맥주회사. 네, 슈리츠 맥주라는 회사도 스토리텔링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서 도산 직면에 있다가 네.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사례가 있죠. 이 제 1919년도의 사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919년 예. 거의 뭐 지금 2017년이니까
100년 전에. 100년 전이죠. 예, 얘기죠. 예. 서양에서는 100년 전이라도 마케팅은 굉장히 발달돼 있었거든요. 예. 그때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일약, 넘버 원이 된, 그런 어떤 마케팅의 기법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당시 맥주 회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근데 이 슈리츠는 넘버 5였어요. 그러니까 넘버 5였는데 너무 매출이 줄어들고 경쟁도 심해지다 보니까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실 시장 점유율이 뭐 5위다 하지만 이 5위가 아니고 그냥 꼴찌라는 얘기예요. 경쟁에서는.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거 어떻게 보통 맥주 회사들 하면 어떻게 광고를 해야 돼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 그런 일반 뭐 기업. 그쵸.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맥주 광고라는 맥주가 맛있다? 그렇죠. 맛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뭐 물타지 않았다. 예. 지금 그거잖아요. 예, 예. 지하 안반수 끌어올렸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넘버 5가 다른 회사들은 차별화가 되기 차별화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찾아간 분 대거장의 카프라이터의 거장 홉킨스 씨 잘 아시죠? 클로드 홉킨스는 제가 그러니까 마케터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예. 클로드 홉킨스가 쓴 책은 제가 몇 권이고 읽으면서 이분의 그 마케팅 마인드가 참 배울 게 많다. 그러니까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서 열심히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쵸. 그분이. 예, 그 마인드가 참.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의뢰를 받으면 그 업계에 대해서 막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컨설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분 역시도 처음에는 슈리츠 양조, 그러니까 맥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직접 양조장을 갖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생을 통해서 이 슈리츠 맥주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 맥주가요. 예. 그러니까 맥주 공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죠. 맥주를 복잡하죠. 만들어내는 공정이. 예. 그걸 보고 클로드 홉킨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제조 공정을 갖다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느냐고. 담당자는 그랬어요. 이거는 슈리츠 맥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다. 동일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홉킨스 씨는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마케터다운 발상이 예. 나오는 거죠, 이때. 예, 이 제조 공정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면 슈리츠 맥주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수고를 들여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 슈리츠 맥주의 역사와 신뢰를 전달하면 소비자가 감동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맥주 공정 과정을 광고에 소개를 하게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홉킨스 씨는 이 슈리츠 맥주의 50년의 역사를 가진 슈리츠 맥주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이 한 페이지 간단하게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가 소비자한테 먹혔고 크게 히트해가지고 도산 직전에서 예. 업계 넘버 원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즉 고객 점유율인데 고객 점유율 5위 하던 회사가 예. 결국 맥주 시장 점유율 1위까지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스토리텔링 광고 기법이 그렇죠.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 그 물건을 만들고 있는 당사자들을 잘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는, 저희도 컨설팅을 예. 해보면 이거는 뭐 다 이 업계에서는 흔한 일인데요.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천년빵의 김종환 대표님도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묻고 했을 때 뭐 제가 살아온 게 뭐 고생이긴 했지만 특별할 게 있나요?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잘 정리하다 보면 그게 고객에게는 매우 신뢰와 감동을 줄 수도 있는 내용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조나 어떤 그뭐 물건을 개발하고 있거나 제조 특히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스토리텔링. 판매 과정이나
제조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스토리로 성공한 사례들은 참 많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김종화 대표님의 사례 또 스토리텔링을 더 볼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의 장점이 스토리 마케팅의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쭉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첫 번째는 잠재 고객의 심리적 장벽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은 뭔가를 팔려고 할 때 거부감을 갖다 느끼잖아요. 그죠? 팔린다는 거. 뭘 예, 또 이거 팔려고 사세요.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거 사실래요?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은요,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 장벽을 갖다가 많이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왜 웃어요? 이게 무슨 얘기는 보완을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취급하는 상품인데 네.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효능이 이렇습니다. 뭐 맛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만 알리는 거하고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잘 푸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정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네.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음. 아 이게 꼭 판매를 강요하는 게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그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고마워요. 네. 또 있잖아요. 스토리 스토리 마케팅. 마케팅에 이게 가장 강력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예요. 예. 왜냐면 엔터테인먼트는요, 우리 모두가 지금 특히 이 시대에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게임, 영화, 이 거대 시장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 마케팅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스토리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네, 좋아요. 예. 또 정리해 주시죠. 일단 또 진도 좀 나가보죠. 그 다음에 스토리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판매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거 참 당연한 결과인데 예. 판매로 연결이 돼. 물건을 팔려고 안 하는데도 예. 판매로 연결되죠. 스토리를 보여줌으로 그렇죠. 인해서. 네. 세상에는 광고나 홍보가 너무 도처에 넘쳐 넘치죠. 있잖아요.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실적이 있다든가 품질이 좋은 것을 전하더라도 일반 고객들한테는 그러한 것이 전달이 안 돼요. 전부 다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까 말한 심리적 장벽이 제거되고 이 판매자가 전하고 싶은 게 원활하게 고객에게 전달됨으로써 어떤 판매로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 내가 정리해? 예, 했어요. 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마케터다운 정리해요. 난 늘 이렇게 바보가 정리해오는 걸 볼 때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감동하죠. 매우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 정신없어요. 거기에 이제 나는 좀 쉽게 숟가락 네. 하나 얹어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살 것이냐. 또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이 매우 평준화돼 있고 퀄리티가 다들 어느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살 것이냐에 관한 거거든요. 네. 누구와 거래할 거냐, 누구에게 살 것이냐. 근데 그 누구를 알리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잘 알림으로 인해서 아 이런 사람이 만든 거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마녀답다고. 왜? 바보를 괴롭히니까.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해? 난 바보를 누구를 괴롭히는 성향은 아니야 나는. 예. 좋아요. 하여튼 컨셉 잘 잡으셨네요. 나도 이렇게 좀 해봐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토리텔링의 장점은 고객과 아주 견고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맞아 이게 나를 공개했기 때문에. 예. 그죠? 스토리가 있음으로 관계가 해서 만들어지죠. 인간미를 갖다가 느껴지게 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인간미가 넘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야말로 지금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리해 줘 보시죠. 앞에 정리한 거예요. 이미 앞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도가 다양해요. 스토리를 막 질문들을 해요. 이 스토리 만들면 어디에 사용할 수 그죠. 있는지. 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동영상 스토리텔링이에요. 예. 텍스트로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동영상 스토리텔링이 더 지금은 효과적이죠. 효과적이죠? 또 BGM도 깔고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하나 추가되고 그러면 네. 굉장히 공감을 얻는 스토리텔링 동영상이 만들어지는데, 네. 일단은 홈페이지에 알릴 수 있겠죠. 그렇죠. 세일즈 회사 페이지, 홈페이지에. 예, 랜딩 페이지, 예. 유튜브, 예. 페이스북, 블로그. 각종, 네, 블로그, 예. 각종 SNS에도 알려나갈 수 있겠죠.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정리를 하자면 잠재고객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네. 판매로 연결된다. 네. 고객과 견고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네.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게 스토리텔링 활용해 보시고 바라고요. 예. 근데 좀 그럼 아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쓰는 그 시나리오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뭐와 뭐예요? 스토리텔링은 여기 이거 왜 봐요? 스토리텔링은 그 어떤 창업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물건을 개발하게 된 네. 그런 창업에 관한 창업 스토리는 어떤 거예요?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대신 얘기를 해주는 유저들의, 고객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해보세요. 창업 스토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또는 제품의 기원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회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웹사이트에 이 스토리를 게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믿음, 실적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창업 스토리가 이거는 네. 우리 지금 이제 김종화 가자공방님의 창업 스토리 아예 여기서 한번 보여보죠. 네. 예, 그 스토리를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창업 스토리가 어떤 거구나. 네. 그걸 좀 아실 거예요. 그럼 먼저 동영상을 그냥 좀 보실까요? 먼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